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어느덧 우수도 지나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저는 가게에서 어떻게 동파는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또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중장년이 되다 보니까요 마음이 급해지고 또 할 일이 많아지고. 자, 중장년 하면요 예전에는 글쎄요 좀 아저씨 노땅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장년이 좀 퇴색이 됐습니다. 많이 용어도 바뀌고요. 미국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말만 들어도 좋죠. 40대를 우리가 불혹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노인, 시니어 이런 용어가 많이 사라지고 중장년을 65세 정도까지 보통 칭한다고 합니다. 중년이 50대 그리고 장년이 40대에서 60대 초반, 노년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 노년이라고 합니다. 각자 우리가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중장년들이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장년들이 필히 알아야 될 덕목과 또 중장년들이 이런 노래를 하면 참 좋겠다 명곡도 소개하고 알찬 시간 두 번째 시간은 가져볼 겁니다. 자, 신나는 노래로 오프닝 음악 열겠습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see you one more time. Say so long, say goodbye. Come on, one more time, let's start. 피하려고 애써가지고 내게 다 주고 넌 아주 먼 곳에서 나를 놔주려 해 Want you 내게 다시 돌아와 떠나지마 마지막 한 번만 나를 쳐다봐 이건 꿈일 거야 내 뿐이야 내게 남긴 상품 프리스타일 사랑했던 그 순간 나는 진심
자, 첫 곡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죠. 코요테의 비몽 듣고 왔습니다. 자주 제가 코요테 노래를 많이 틀곤 합니다. 예, 제 방송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가창력의 가수가 아닌데도 노래를 듣고 전주만 들어도 흥이 절로 나고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코요테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가에서 PD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딱 프로그램에 원픽을 해서 딱 집어넣을 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반짝 스타냐, 이 사람은 오래 갈 것이냐. 그 기준이 잘하는 사람 물론 뽑겠지만 그렇게 튀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좀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성실하고 그렇게 튀지 않는 사람은요, 질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튀어버리면 그 사람이 많이 히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또 히트가 된 게 리슈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제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중간보다 약간 더 잘하고 완전히 잘하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잘 웃어, 리액션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요 방송에서 오래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김종민 씨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바보 캐릭터, 바보가 아닌데 바보 캐릭터로 이렇게 근 20년째 정말 그룹과 더불어서 예능까지 섭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노하우를 잘 살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저번 주에 이어서 자, 중장년들이 필히 알아야 할 명곡을 좀 소개하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 중장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100세 시대에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어도 뭐 옷도 잘 어울리고 음식도 사실 뭐 그렇게 건강관리를 안 해도 크게 아프지 않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여기저기 조금 쑤시고 아프고 건강이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건강한 생활 습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50대 중장년층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더욱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먹는 거잖아요.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 또 곡물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요즘에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식품도 식품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탄수화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뭐 과일 같은 거, 비타민, 과일 같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매번 과일을 챙겨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효소로 만든 그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걸로 보충을 하는 거죠. 50대는 좀 한두 개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 보호제 같은 것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삶에 치이다 보니까 물론 핑계죠. 핑계인데 규칙적인 운동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과 또 조깅도 뭐 걷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조깅도 사실 무릎에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조깅하는 게 온몸의 노폐물을 다 이렇게 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 뭐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걷기 동네라도 이렇게 한 20-30분 매일 걷는 거, 뭐 매일 안 되면 주 3회 정도. 저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이게 아프면 본인만 손해야.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알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로는 주위에서 걱정을 해주는데 정작 제 고통은 저만 감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리고 저는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수면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와이프하고는 좀 패턴이 달라서요.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자도 별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요. 단 식사 시간을 제때 못 챙기고 막 걸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저는 반대예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날 패턴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하루에 7-8시간은 푹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 핸드폰에 많이 조정을 당해야 된다 그럴까요? 의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취침 전에는 휴대폰도 옆에 장 내려놔서 좀 멀리 하는 게, 전자기기를 멀리 하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 아닌가, 또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만큼은요, 우리가 진짜 이거 답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너무 힘들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긴 하지만, 아무튼 명상이나 또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각자 좀 날려버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2-3번, 3-4번 정도 그렇게 운동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50대 이후에 멋진 삶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2곡 듣고 올게요. 자, 위스키 언더락, 그리고 이명웅의 버전으로 바램 듣고 오겠습니다.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그대뿐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our. 마주친 시선의 이끌림,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았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
방금 들으신 곡은요, 김현재의 위스키 온 더 락,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임영웅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두 곡 다 원곡의 가수가 아니죠. 네, 원곡은 위스키 온 더 락은 원래 최성수 씨 노래고요. 바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사연 씨 노래죠. 자, 근데 요즘에 리메이크 바람이 너무 불어서 MZ세대들은요, 누가 원곡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기 전까지는.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명곡도 이문세 씨 노래인데 다 임영웅 씨 노래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이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해 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50대 중장년들이 필히 알아야 될 꿀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요,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저희 그 대한민국하고 선진국의,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어떻게 뭐 외국도 선진국,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중산층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예, 중산층의 기준을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남의 32평 아파트에 현금 보유액 1억 뭐 이렇게 지금 잣대를 두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 정도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취미 운동이 있느냐, 그 저 중요한 거는 봉사를 하느냐.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죠. 사실 50대 중후반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은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글프죠. 그런데 사회가 구조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의 40%를 떼기 때문에 노후에도 뭐 거의 연금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론 대한민국도 65세 이상부터 평균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사실 100세까지 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은퇴를 한다고 치고 꼭 해야 될 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를 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서글프긴 하지만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고, 뭐니 해도 건강해야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한두 달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출근을 했던 분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어. 밥 먹기도 싫어. 뭐 사람 만나기도 싫어. 대인 기피증까지 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그나마 자영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한 30년 한 회사에서, 한 직종에서 30년 근무를 해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고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과 우리 정신 건강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다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우리 취미생활 같은 거, 내가 옛날에 뭘 좋아했더라, 뭘 잘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참 취미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기를 하나 배운다든가, 정말 그림에 관심이 있으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본다든가, 정원 가꾸고, 저는 뭐 정원 이런 식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이제 요즘에는 글쓰기에 좀 대본을 쓰다 보니까,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대본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에 조금 취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한번 높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전 지구상에 그 면적으로 보면은 뭐 되게 조그만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방방곡곡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차를 몰고 한번 쭉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의외로. 뭐 부산은 너무 멀고 여수 너무 멀고요.
그 가는 도중에 경치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도 지금 은퇴를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분은 전국 100대 사찰, 절이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100대 사찰. 네. 절이 다 똑같지 않냐? 아우, 다르죠. 교회도 다른데요. 절밥도 다르고 맛도 다를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여행 한번 계획을 잡고 한번 가보는 것도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면요,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과 또 배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외 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좀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거의 힘들죠. 매번 자기 동료만 보는 거죠. 끝나고 나서도 동료들하고 또 회식하고. 그러니까 시야가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은 또 자원봉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자원봉사, 김치봉사 같은 걸 했었습니다. 자원봉사가요, 정말 좋은 게 그 자원봉사 센터에 가입을 하면 여기 와스타디움에 1층에 가면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등록을 하시고 교육을 2시간 정도 받고 그러면 자원봉사증이 나와요. 그러면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을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봉사, 아직도 연탄을 떼는 데가 있거든요. 연탄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김치봉사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또 이렇게 점수를 주게 돼요. 점수가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나 아니면 내가 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봉사 점수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지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또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거양득이잖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일하다 뭐하다 좀 제대로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었는데 진짜 은퇴 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사실 바쁘긴 하지만 가급적 주말만큼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도 20대 중반 30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봐요. 보고 다 지금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밥도 같이 먹고 한 보드게임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출가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굴 볼 수 있을 때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돈이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종잣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나 무조건 치킨집 할 거야, 커피숍 할 거야, 큰일 납니다. 재정생활 여태까지 한 30년 쌓아온 거 6개월 안에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장사를 하시려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시장조사 철저히 하시고 내가 그 분야에 한번 알바든 뭐든 일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재정생활 잘 파악하셔서 꼼꼼히 체크해서 예산을 잘 세우고 진짜 필요한 경우는 재정 상담도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알아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사회 나오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펜을 놓는다,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한 살아보니까 오히려 학창 시절보다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게 산더미입니다. 왜? 매번 바뀌어요. 디지털 세상이다 뭐다, AI다 뭐다 해서 우리가 다 쫓아갈 수는 없는데 이 휴대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휴대폰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 은행 업무고 뭐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도태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요. 도서관도 이용해 보고 강좌 같은 거 좀 참여를 해봐서 좀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고 제가 뭐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부터라도 실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곡도 듣고 올게요.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락그룹이었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리고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유해진의 미치게 그리워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공주로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깜깜해진 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친다. 찬바람에 무뎌진 사소한 두려움이 빈 사랑에 남겨져 내 몸이 아파온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묻곤 한다. 너도 가끔 조금 내 생각나긴 하니 듣는 이 없는 이 노래를 혼자 오늘도 불러본다. 난 쓸쓸히 걷다가 문득 너 생각나서
씁쓸한 맘에 술 한잔 한다. 내 손에 쥔 전화에 네 이름 지워봐도 넌 지우지 못하고 일어나 집에 간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 모진 너를 원망해 본다. 바보 같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너밖에 없는 나에게는 정말 세상이 잔인하다. 아직 넌 없지만 남은 내 사랑을 다 준 한 사람. 너에게 미쳐 사랑이 미쳐 너에게로 달려간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묻곤 한다. 너도 가끔 조금 내 생각나긴 하니 미칠 듯 사랑한 기억에 죽을 만큼 널 보고 싶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리고 유해준의 미치게 그리워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죠? 무슨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50대 중장년이고 저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떤 좋은 정보가 있잖아요. 돈에 대한 정보, 뭐 돈을 버는 정보, 아니면 또 다른 정보든 어쨌든 유익한 정보든 저 혼자 이거 나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저는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죠. 오지랖인데 좋은 거 있으면 못 참겠어요. 누구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너무 막 헤매고 있어. 그러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사람 빨리 불러서 이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편해.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물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알려주면 좋지만 제 선에서 그래도 저와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헤맬 때 뭐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알려드리고 싶고 꿀팁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노하우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또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쓰라린 고통도 겪어봤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 10여 년째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와 같은 세대든 아니면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왜 읽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강연을 왜 들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통해서 약간 좀 돌아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이런 전수를 받기 위해서 듣잖아요. 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정보는 좀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변화가 두렵긴 한데 우리 너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새롭게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단원 래프의 우리 김종환의 뮤직도 쉬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DJ의 라이브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지금 이 부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계신데 이분들 정말 제가 50대 중반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고
또 저를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인연들을 정말 제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찬원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가수가 아니니까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늘겠죠. 불러볼게요.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청 자, 아이고, 힘들다. 사실 지금요,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 어떻게 하든지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목소리가 자꾸 쉽니다. 조금만 노래를 하면, 왜 그러지? 윤곽선을 먹어야 되나? 목소리 자꾸 쉬어요.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50대 중장년이 필히 알아야 될 명곡도 소개를 하고 오늘 또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0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 배운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죠. 어렵고 변화를 준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도전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특히 우리 디지털 세상의 이점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자신을 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60대 어르신들이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주문을 받지는 않고 요즘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잖아요. 거기서 한참 서성이다가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울면서 나오신 중장년이 6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붐이 많이 불었죠. 자, 우리가 바뀌어가는 디지털 세상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게 기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디지털 세상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1년만 좀 투자해 보세요. 물론 아빠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나 뭐 그런 도구를 많이 사용을 했죠.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노트북을 자유자재로 좀 쓰고 싶은데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또 이런 일도 하다 보니까 그래 1년만 내가 투자해 볼게. 앞으로 쭉 60, 70, 80이 돼도 멋진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줌 미팅도 해보고 또 SNS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소통도 해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온라인 강좌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 설정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내는 것보다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메일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메일 요즘에 많이 보낼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이메일도 보내보고요. 또 SNS 활동 계정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우리가 지금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 물건 뭐 음식도 그렇고 다 주문을 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려운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참 한번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자식들한테 부탁을 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해보고 배운 것도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모든 것들은요. 진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도 그래요. 사실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막 하기 싫고 이거 꼭 해야 돼.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발맞춰 가야 되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좀 가봅시다. 예. 작은 성취감을 이루면 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자신감도 쌓아갈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또 손주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도 한번 알려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가족이나 친구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래도 그래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 그 노래 너무 배우기 힘들어. 한 번이 어렵죠. 어려운 노래를 한번 딱 마스터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뭐 4,000곡 5,000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운 노래를 한번 독파해 보니까 나머지 노래가 너무 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알고리즘식으로 이 노래도 한번 해볼까, 저 노래도 해볼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가수의 노래를 또 파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신승훈 씨 좋아하고 김범수 좋아하고 이승철 좋아하다 보니까 금방 이분의 노래를 10곡, 20곡, 30곡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큰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 노래 강사도 할 수 있고 지금 개인 레슨도 합니다. 은퇴를 할 나이에 제가 좋아하는 취미로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배우면은 진짜 끝도 없지만 왕자가 없어요. 배우면 왕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랑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김광석 씨 노래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 고쳐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저리 떨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도 느끼고 우리 50대 이후에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들도 제가 오늘 발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했던 노래들이 기본적으로는 또 많이 불려지고 많이 알아야 될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몇 곡 선곡을 해봤고 또 같이 공유도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제가 50대 이후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세대고요.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글쎄요. 아저씨긴 하죠. 아저씨, 아줌마긴 하지만 멋있는 중장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옷도 좀 더 깔끔하게 입고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레비 냄새 이런 냄새 안 나게도 그렇게 하려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세상에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냥 진짜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밀리지 않고 굳건히 멋있는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저리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암흑기라고 했죠. 30대보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건강만 유지된다면 멋있는 노후를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저와 같이 여행도 다니고 너무 생각만 해도 뜻깊죠. 네. 그리고 건강해야만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 조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자세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부르고 이런 자세로 우리 100세 시대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아셨죠? 자, 오늘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한 주제로 여러분들 곁을 다가올 것을 맹세하면서 쉬운 두 번째 김종환의 뮤직톡 문을 닫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요거 듣고 물러갈게요. Thank you.